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됩니다. 호남 발전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김영창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러 차례 5.18 묘지 참배에 나서며 호남의 민심을 얻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복가 쇼핑몰 건립 등을 공약하며 지역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광주가 대한민국의 아시아의 세계의 AI 거점 도시가 되게 저와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공약 가운데 진전이 있는 것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 복가 쇼핑몰 건립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가 쇼핑몰의 경우 현대와 신세계 등 유통 대기업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고 광주 군공항 이전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오롯이 반영됐다기보다는 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는 평가입니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 사업은 정부와 여당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서남권 원자력 의료원 건립 사업은 용역비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공약들이 특별하게 새로운 공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공약들이 일부 잘 지켜주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전남 지역 대선 공약들도 큰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사업은 아직 국가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고 최고 시속을 350km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전라선 고속철의 경우 낮은 경제성 평가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인 첨단의료 복합단지는 시작도 못했고 AI 농산업 융복합지구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나마 고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광주 나주간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이 눈에 띄는 성과라 할 만합니다. 한편 양금덕 할머니 등 우리 지역의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반발에도 아랑곳 않는 제3자 배상안 밀어붙이기와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생 파탄 윤석열은 퇴진하라! 내각과 경찰, 고위급 인사에서 호남 인사를 중용하지 않는 등 예산과 인사에서의 호남 홀대 논란도 여전합니다. 임기 20%를 지나고 있는 윤 대통령이 남은 기간 동안 후보 시절 약속한 호남 발전 약속을 지키기를 지역민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광주에서 나주간 광역철도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호남권 최초의 광역철도 사업인데요. 전라남도는 이를 계기로 전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트라이앵글 순환 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와 나주를 잇는 광역철도가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호남권에서는 최초인 광역철도 사업이 첫 관문을 넘으며 탄력을 받게 된 겁니다. 광주 상무역부터 혁신도시를 거쳐 나주역까지를 연결하는 26.5km의 복선 전철로 1조 5,2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광역철도가 완성되면 이동 시간이 50분에서 20분대로 대폭 줄고 나주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등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계기로 전라남도는 전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트라이앵글 순환 철도망 구축에 나섭니다. 광주와 목포, 보성 삼각축 철도망을 통해 전남 전역을 아우르겠다는 겁니다. 화순 능주 광주 간 광역철도와 보성 화순 간 전철화 사업, 임성역에서 목포역을 잇는 호남 남해 연결선 사업도 정부에 요청한 상태. 세 가지 사업을 추가로 국가계획에 반영시켜 접근성을 크게 개선한다는 구상입니다. 전남도 내 어디서나 지역 간 접근이 가능하고 전남이 수도권, 중부권에 상응하는 새로운 균형 발전축으로 성장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남도는 이달 착수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전북, 제주를 연결하는 초강역 철도망까지 구축하는 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에 맞서 총을 들었던 시민군이 자신의 집에서 혼자 지내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계엄군이 쏜 총에 발을 다쳤고
또 고문 후유증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는데요. 그의 죽음마저 쓸쓸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4살 허모 씨의 집입니다. 몸이 불편하게 홀로 사는 허 씨가 연락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지인이 집을 찾았는데 방 안에 홀로 숨진 채 누워 있었습니다. 경찰은 몸이 불편한 허 씨의 지병이 악화돼 숨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5.18 때에 다쳤던 분이가 아파가지고 술 아니면 버티기 힘들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허 씨는 43년 전 시민군이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이 넉마를 줍고 다니다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는 계엄군에 맞서 총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1980년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 상무관에서 계엄군이 쏜 총에 발목을 다쳤고 계엄군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도로 가을에서 탱크 발사 준비되고 있었고 시민군은 밖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또 이제 그렇다 생각이 나네요. 허 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일평생을 오른쪽 허벅지 마비 증상에 시달렸고 변변한 소득과 직업 없이 자치단체 도움으로 근근히 살았지만 그래도 불의에 맞선 시민군이라는 자부심으로 버티고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명예를 지킨 것인데 그러나 항복하면은 우리는 그 책임, 이 광주에 대한 이 엄청난 책임을 결국은 우리한테 물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15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홀로 지내다 숨진 지 한참이 지나서야 발견된 허 씨.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인지 빈소엔 영정사진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한평생 외롭게 살아왔던 5.18 시민군은 죽음마저 쓸쓸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지난 3월부터 보도해드렸던 전남도청의 700억대 사무관리비 사태가 불거진 뒤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돌아오는 전라남도의 답변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MBC 취재진이 이 답변대로 사무관리비 관련 자료를 정보 공개 청구했지만 전라남도는 여전히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청의 사무관리비 부당 집행 정황을 MBC가 첫 보도한 건 지난 3월 23일. 사무관리비는 공무원 노조가 운영하는 매점을 통해 구매 대행 방식으로 사적 물품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스마트워치, 태블릿 PC 등 사무용품과 무관한 사적 물품이 구매되더라도 구매 대행에서 생산되는 견적서에는 볼펜 등으로 뒤바뀌는 구조. MBC는 이 때문에 전남도청 각 부서에서 사무관리비 결제 과정에서 첨부된 영수증과 견적서 등의 자료 공개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좀 현재 민감한 상황에서 차라리 자료 정보 공개를 하면은 저희들이 실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열흘의 기한을 기다려 MBC가 받은 것은 비공개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료를 공개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또 시민사회의 정보공개 요청과 도의회 자료 제출 요청에도 전남도청의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전남도청의 자료 비공개는 비단 사무관리비 집행 세부 내역뿐만 아닙니다. 올해에만 769억 원에 이르는 사무관리비 총액의 규모도 당초에 전남도는 공개하지 않은 채 시간을 지체했었습니다. 일산시에서 거의 좀 보고하고 있다는 게요. 아마 연락할 겁니다. 700억 원 전체가 잘못 쓰인 예산은 아니라면서도 정작 매점을 통해 구매 가능한 예산의 규모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공개 안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주인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숨기겠다라고 하는 불순한 생각밖에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44억 원짜리 업무 추진비는 공개하고 있는 전남도청. 하지만 769억 원의 사무관리비는 정보공개 청구 절차 뒤에 숨어 꽁꽁 감추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댐이 조성되면서 피해를 보는 건 마을이 사라지는 수몰지 주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댐 건설로 인해 1년 내내 인근에 자욱한 안개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나 농작물 피해를 겪는 주민들도 있는데요. 최근 순천의 주암면 주민들이 주암댐 피해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순천 주암댐 인근에 사는 조경훈 씨는 7년 전 숨이 가빠지고 온전히 쉬어지지 않아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단순 호흡기 질환인 줄 알았지만 대학병원을 찾은 끝에 결국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0년 가까이 매일 아침 안개가 자욱이 낀 댐 주변으로
운동을 나갔던 게 화근이었다고 말합니다. 공해먼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올라가다가 안개에 묻어가지고 다시 내려오니까 자꾸 이거 여기서 물가에서 살면서 또 댐 밑에고 그래서 굉장히 나는 좀 피해가 많이 있다고 보고. 최근 주안면 주민들이 파악한 폐암 환자만 8명, 나머지도 기침과 천식 등을 달고 산다고 호소합니다. 주민 건강뿐 아니라 안개로 햇빛이 줄고 냉해까지 겹쳐 농작물 피해까지 겪고 있습니다. 안개하고 굉장히 냉해 피해가 많이 생김으로써 지금 현재 여기 저희 마을은 생태 마을로서 농사를 짓는데 그 생산량 감소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주암댐이 지어진 건 지난 1991년으로 그동안 댐 인근 주민이 겪는 여러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주안면 주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댐 관리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에 피해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주암댐 완공 후 용수 판매와 발전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5,800여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소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주민지원 사업에 실제 출연금을 얼마 지출했는지 내역 공개를 요구했고 체감이 되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고 했습니다만 그 약속이 지켜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고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생결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수자원공사는 앞으로 주민들과 순천시, 영산강 유역환경청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피해 조사와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심재학 기아 타이거즈 신임 단장이 팬들에게 야구장 안팎에서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주고 싶다며 이른바 팬퍼스트 야구를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구단 전력에 대해서는 손해보는 트레이드는 하지 않겠다며 트레이드를 통한 당장의 전력 강화보다는 기존 선수들을 믿고 가겠다는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첫 만남에서 선수단 한 명 한 명과 포옹을 나눈 심재학 신임 단장. 선수들에게 단장이라는 직책 대신 친구처럼 다가서고 싶다고 했습니다. 더 뭐가 있나? 포수 보강 등 전력 강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이야기 나오는 선수들이 많지만 지금은 선수들을 믿고 갈 시점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해당 포지션의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우선이라며 트레이드에 대한 소신도 분명히 했습니다. 과감한 트레이드는 할 겁니다. 하지만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을 겁니다. 트레이드의 저는 기본은 윈인보다는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신이 표방하는 팬퍼스트 야구를 그라운드 밖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야구를 보고 좋은 대접을 받고 그리고 야구장을 좀 나가게끔 하는 그런 마케팅 쪽에서도 좀 협업을 해서 좀 그런 느낌을 팬들이 좀 받게끔 그런 야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심시인 단장은 2000년대 초반 기아에서 5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한 뒤 은퇴했고 이후 국가대표팀 타격 코치와 해설위원 등을 지낸 뒤 15년 만에 다시 타이거스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주제로 내일 광주에서 만납니다. 강 시장과 김 지사의 회동은 군공항 특별법 통과 한 달여 만으로 특히 민간공항 이전을 두고 입장차를 보여왔던 만큼 이번 만남이 어떤 성과를 낼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영록 지사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군공항 이전 지역과 별개로 민간공항의 무한 이전을 못 받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광주 공공의료원 건립 사업이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기준점인 1에 미치지 못하는 걸로 분석된 건데 이에 사업 무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등장에 따른 공공병원 확충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광주시가 추진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5.18과 4.3 폄훼, 또 대통령실 공천 개입 등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조속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최고위원들의 예정된 징계를 미룬 국민의힘은 역사적 정의와 민주주의보다 제 식구 감싸기가 중요한 정당임을 증명했다며 앞으로도 좌고우면한다면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18과 관련해 온갖 망언을 서슴지 않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먼저 내놓지 않는다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사장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노 이사장은 국립 5.18 민주묘지를 비공식 방문해 헌화와 분향을 하며 5월 영령을 추모했습니다. 노 이사장은 지난 2019년 8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직계가족 중 처음으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이후 여러 차례 참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오는 18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뒤이어 열리는 5.18 기념식에 의원 모두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5.18 기념식 때 보수정당 역사로는 처음으로 소속 의원과 지도부를 포함해 100명에 가까운 의원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가 불법 체류자 60여 명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는 지난 7일 광주시 광산구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클럽에 불법 취업 중이던 3명 등 66명의 불법 체류자를 적발하고 모두 강제 퇴거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입국 사무소는 이 클럽이 불법 체류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또 일부 손님은 마약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클럽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한편 당시 종업원과 손님들을 상대로 마약 간이 키트 검사를 시행했지만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검정고시 결과 광주 전남에서는 모두 1,464명이 합격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실시된 검정고시에서 광주는 모두 1,117명이 응시해 946명이 합격했고 81세 여성이 최고령으로 합격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에서는 642명이 응시해 518명이 합격했고 69세 남성이 최고령으로 합격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자와 개인별 성적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